자, 오늘도 재계산업의 한훈식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어머니 모친상을 당하셨죠? 예. 다시 한번 어머니의 그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준비하신 소식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다시 부활한다. 예. 뭐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데 중간에 이름이 한번 바뀌었었죠? 예, 협력단들이 예. 바뀌었다가 예. 다시 옛날 이름 찾으면서 네. 이름이 네. 조금 이렇게 앞에 금융자를 넣었습니다. 네. 금융 협력단과 합수단의 차이가 있네. 차이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협력단 같은 경우는 비직계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직접 수사를 못합니다. 아. 특사경의 어떤 그런 대한 어떤 그 수사 지휘권만 했습니다. 간접 수사 지휘만. 예. 예. 네. 합수단은 또 지난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당시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는 핵심 권한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압수수색이 필요한 중대 범죄인 경우에는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궁금한데 예. 잠깐 네, 예, 얘기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이죠. 네. 그때 합수단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 출범을 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스트 트랙 어떤 권한도 있었고 그러다가 네. 그 다음 해에 2014년에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뭐 이렇게 정권 범죄 같은 경우는 당시에 11개 지방 검찰청이 있는데 각 지검마다 뭐 담당하는 어떤 중점 수사 분야가 있습니다. 네.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여의도하고 바로 여의도가 관할이기 때문에 정권 범죄 수사를 맡았습니다. 네. 또 서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의약 관련, 그리고 동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네. 그리고 부산지검 같은 경우는 해양 쪽 네. 그런 중점 네.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합수단은 주로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소속 기관이 남부지검인 이제 금융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되면서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네. 가장 최근에 그때 라임이라든지 우선 미안으로 끝났지만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네. 그 전에 거기 최은영, 네. 한진해운 회장 네. 사건을 좀 먹튀 사건이라고 해야 네. 됩니까? 다뤘고 그리고 김희진 씨인가요? 이진 씨 예. 그분 네. 사건도 여기서 네. 합수단에서 예. 다뤘습니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상당히 좀 홀대를 받았죠, 아무래도.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건을 지휘를 하면서 네. 이게 당시 뭐 정권 실세하고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추미애 장관이 네. 합수단을 없앴습니다. 네.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요?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물론 그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게 다른 쪽에서 다른 네. 그 지금 여권 네. 지금 국민힘 쪽에서 보고 있는 거고 네. 당시 쪽은 좀 시각이 좀 달랐죠. 네. 당시 추미애 장관이 내온 명분이 네. 이게 어떤 네. 그런 합수단이 네. 불법의 온상이라고 질타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어떤 그런 명분 뒤에는 사실 신뢰가 있습니다. 네. 김형중 검사인가요? 네. 그분 스폰서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내년한테 옵스텔도 사주고 했던 그게 있고 그리고 라인펀드의 김봉현 씨가 네. 한테 뭐 이렇게 대포폰도 제공하는 네. 그런 뭐 비리도 있었던 게 사실 금품향을 받았다는 예, 의혹도 예. 있었고. 그게 왜 그런 네. 뭐 어떻게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이게 모든 권한이 네. 합수단으로 중점되다 보니까 네. 합수단의 실세 네. 몇 명만 구워 살면 된다는 게 좀 이렇게 범죄인들, 쉽게 얘기해서 뭐 잠재적인 범죄인들한테서 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이 부분을 콕 집은 거죠. 네. 이게 뭐냐, 이게 그 불법 범죄의 온상이 아니냐 네. 그런 명분을 내세운 거죠. 네. 하지만 그 당시 야권, 네. 지금 신여권이죠. 신여권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라임이라든지 옵티미스 뒤쪽에 있는 네. 정치인들, 뭐 네. 당시 어떤 강기정 수석이라든지 네. 그리고 김영춘 어떤 해양수산부 장관 예. 그리고 뭐 기동민 의원들 이름이 실질적으로 오고 갔었습니다. 네. 네. 계속 이렇게 그 합수단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일종의 뭐 그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한 거죠. 과감한 행동을 취한 거죠. 네. 합수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예. 언제 폐지했죠? 2020년 초 1월 달에
폐지됐습니다. 그 당시에 또 중요한 사건이 그 전에 있었던 게 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에 김영준 단장 예예예. 구속이 됐죠 한번. 예예. 상상인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가 돼서 맞습니다. 뭐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예. 이런 질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당시 예. 뭐 시간을 약간 좀 돌리자면 네. 당시 이렇게 합수단이 이렇게 폐지되니까 네. 상상인 쪽 주가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아 또 그런 일이 있었네. 예, 예. 뭐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 국민의 또 신뢰를 잃었던 또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뭐 그렇게 보시죠? 네, 사실 이쪽 합수단 쪽에서 뭐 정권 관련 범죄가 좀 수사한 게 실적이 낸 게 뭐 1년에 거의 한 20건, 30건 실적을 내다가 네. 이 합수단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네. 2020년 같은 경우는 정권 관련 범죄 딱 3건만 수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네. 뭐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어떤 뭐 추미애 장관이 노린 네.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나는 뭐 생각이 아주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견입니다. 그 당시에 WFM이라는 회사랑 뭐 상상이랑 여기저기 막 그 도화선이 붙기 시작했었잖아요. 라인도 예. 터지고 옵티머스 터지고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정권 자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었었는데 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힘을 완전히 빼버림으로 인해서 예. 뭐 지금 협력단으로 하면서 간접 이제 수사가 된 거죠. 예, 예. 뭐 그걸 어떻게든 다시 이제 협력단을 만들어서 워낙 증권범죄, 자본시장 범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던 거고. 그 협력단을 만들었죠.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한동훈 부장검사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오시면서 예. 또 상당히 또 이쪽이 많은 힘이 모아지기 시작되는 그런. 사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청문회대 같은 경우가 이게 뭐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합수단을 네. 부활시키겠다. 네. 그래서 5월 18일 날 취임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네, 이쪽 합수단 네, 부활을 지시했었습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권 특히 어떤 야권 쪽에서는 결국 뭐 민주당을 노린 게 아니냐, 네, 정치적인 어떤 노림석 아니냐, 포석이 아니냐는 그런 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이제 누적된 건들이 캐비넷의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예, 예. 이게 결국은 이 자본시장 범죄들이 이번 지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상당히 많이 활개를 쳤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 사실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일각에서는 뭐 소통령이라도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쪽 시각에서는 이게 결국 어떤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 보복과 예. 정말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예, 예, 이 양쪽의 의견인데 예. 예. 우리 한 기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계세요? 전 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떤 공정한 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에 들어서 저희 풍물레이더 코너만큼 이 자본시장을 지킨 파수꾼이 없었는데 예, 예. 상당히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 자본시장 범죄들이 활개를 치면서 예. 네. 그런 사건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 이제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저도 같은 네.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합수 단장으로 오시는 분이 예. 박성훈 부장검사 오시는 게 아니죠? 계속 이어서 그렇죠. 기존 기존 이어받는 거죠? 협력단의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이분 그 이력이 조금 혹시 좀 이렇게 좀 이채롭다고 해야 됩니까? 네. 지금 1970년생입니다. 연수원 31기고 네. 뭐 지금 한동훈 장관과는 나이가 같죠. 네. 그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오늘 회계사 일을 하다가 네. 그 전에 뭐 저 컨설팅사 쪽에서도 쭉 근무를 하다가 네. 뭐 조금 늦게 뭐 한동훈 장관에 비해서는 조금 늦죠.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빠를지도 모르겠는데 늦게 사법시험을 네.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경력도 있고 하니까 컨설팅사 경력도 있고 하니까 쭉 이렇게 정권 금융 범죄 관련 일을 쭉 봤었습니다. 네. 그 전에도 예보라고 합니까? 네. 예보 파견도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직책을 맡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 이제 1호 수사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최근에 이제 루나 테라 폭락 사건이 이제 꼽히고 있죠. 예, 이 사건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취임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합수단의 어떤 그런 어떤 특정 수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거기서 밝히는 것이 수사라고 했었는데 뭐 금융권에서는 1호 수사로 아까 말씀 주신 루나
테라 폭락 사건이 좀 꼽힙니다. 네. 저 1호 말고도 지금 모 기업들에 대한 좀 이미 이제 내사가 많이 시작됐다라고 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예예. 또 당분간은 이 자본시장의 좀 사정 종국이 좀 이어질 것 같네요. 예예. 그리고 잠깐 저 루나테라 부분에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1호 수사건인데도 이 부분들이 가해됐던 합수단에서 범죄 혐의를 좀 밝혀내기가 좀 어렵지 않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 네. 이게 그 투자자들이 이 고발을 한 그 고발장에 두 가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기고 또 하나는 유사수신행위입니다. 네. 네. 이걸 사기로 봐야 되느냐, 그냥 사업이 그냥 망한 거냐, 네. 아니면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여서 기망해서 돈을 갈취한 거냐 하는 그런 부분도 합수단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고 네. 또 하나 그 유사수신행위 같은 경우 유사수신행위라는 게 금전을 받아서 네. 뭐 이렇게 이자를 불려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건데 이 사실 이게 암호화폐가 돈이냐 금전이냐 하는 네. 그런 부분도 네. 이거는 좀 합수단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법률적이라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그 법리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아무리 예. 피해자가 많다 하더라도 법리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 죄가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네, 그렇죠. 또 이번 그 코인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번에 그 바로미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런 유형의 코인 사건들이 작게 크게 많이 생길 텐데. 예, 나름대로 뭐 주식하신 대로 또 시금석이라든지 바로미터 뭐 이게 또 법원에 가게 되면 새로운 어떤 판례가 되겠죠. 네. 예. 네. 여기에 또 이제 라임 옵티머스 이제 사건도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부분은요? 그 아까도 없어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보면 라임 옵티머스라는 게 그 구여권, 네. 구여권이죠. 민주당 쪽을 노리는 건데 네. 뭐 여러 방면에서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시각이 나옵니다. 네. 수사를 할 거다, 네. 재수사를 할 거다. 네. 사실 뭐 라임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이게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네. 옛날 정권 실세까지 노리게 되고 네. 다시 또 이렇게 뭐 불기소됐던 처분받은 사건들이 다시 기소로 또 바뀌지 일단 않을까 하는 주범들은 다 주용을 받았잖아요. 네. 현재 이제 주변에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라든가 그런데 뭐 일각에서 이야기가 이게 중형받은 사람들은 쭉정이다. 네. 오히려 바지다. 네, 실세들은 다 이렇게 해외로 도망갔다. 네. 그리고 정권 실세들도 부젓이 있지 않냐 네. 하는 그런 피해 비판이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았었나요? 지금 라임 같은 경우가 1조 3천억인가요? 네. 옵티머스가 1조 6천 그 정도 되는 걸로 봐서 둘 다 1조가 넘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기사를 써봤지만 뭐 이인강 씨라든가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그 다 도주를 했거든요. 네, 뭐 예. 밀항을 하거나 뭐 네. 그런 주목 그야말로 큰 이제 상장 폐지를 몇 개씩 시켰던 사람들은 전혀 좀 잡히질 않았어요. 예. 또 옵티머스는 또 당시에 뭐 최동욱 검찰총장도 뒤에 있다, 뭐 여러 가지 예. 네. 그 이현재 씨도 뒤에 있다, 뭐 그 홈페이지에 고문으로 많이 사진들이 걸렸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범죄자들이 그런 걸 내세워서 네. 사실 그 투자자들을 보면 전부 다 좀 이렇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네. 네. 빌딩 청소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돈 모아서 돈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뭐 돈을 날리게 된 거죠. 네. 자,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에 요즘 최근 이제 대형 로펌들이 줄줄이 다 TF팀 만들고 있죠. 지금. 네. 새로운 어떻게 시장이 열린 거죠. 로펌들로서는 뭐 태평양이라든지 김앤장이라든지 TF를 조직하고 뭐 이렇게 그 전직 이렇게 고위 북관들 검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참 씁쓸한 게 예. 뭐 취지는 좋은데 자본시장 질서를 또 유지하고 자본시장 범죄를 소탕하고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이런 취지를 살린 차원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설립이 되는 건 상당히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여기와 관련돼서 또 수많은 대형 로펌, 회계사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또 전관을 앞세워서 자기네들 돈벌이로 활용할지. 사실 우리나라 서초동인의 소위 법조 3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검사, 판사, 변호사들 서로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좀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시장이 되니까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도 저희 좀 풍문 내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또 윤석열과 또 반대파에 있었던 검찰 라인들이 많이 이번에 또 옷을 벗더라고요. 다 벗었죠. 예. 소위 말하면 뭐 우선 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뭐 발령을 냈지만 네. 그 옷을 벗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한직에 있었죠 당시 문재인 그렇죠. 정권에서. 조국 수사하다가 네, 뭐. 저번에 청문회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가 조국 수사만 안 했더라도 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꽃길을 걸었을 거다. 네. 근데 조국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3년 동안 한직으로 돌았다. 네. 물론 다시 부활을 한 거죠. 네. 다 뭐 세웅지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국에 있었던 특수통 출신들의 그 한동훈 장관의 라인들이 예, 다 예. 수면 위로 이번에 다 이제 중앙과 남부로 직결되고 있죠 지금.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얘기를 돌리면 우리 박성훈 부장검사 안팎으로 평이 좀 어떤가요?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회계사 출신이고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어떤 금융, 네. 증권 범죄를 쭉 다뤘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협력단 단장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합수단 단장으로 새로운 임무를 뭐 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었는데 네. 결국 박 단장에게로 그 자리가 낙점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일 적임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상 회계사 라이센스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자본시장에서 종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맞습니다. 이 네. 시장의 경험과 시장의 또 메커니즘을 생기를 잘 알거든요. 알죠. 예. 저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증권거래소에서 예. 증권범죄 세미나가 있었는데 워크숍에서 예. 우리 그 당시 박성훈 부장검사 시절이었을 때뵌 적이 있어요.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술도 안 하시고 예. 성격이 되게 차분하시고 꼼꼼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일불내면 술도 안 하고 예, 그러죠. 워커홀릭의 그런 이미지가 강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 윗선에서 많은 압력이 들어와서 제대로 좀 사건 수사들을 많이 못했던 그런. 그렇겠죠. 뭐 협력단이라는 그런 한계도 있겠지만 뭐 어떤 정치권의 암묵적인 네. 어떤 그런 것도 있은 걸로 워낙 이 판단합니다. 자리가 또 정치적인 그 입김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외압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증권범죄 합동수사 단장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만큼 좋은 범죄 수사 성과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어지는 사건 수사들 같은 경우 저희 폭물레에 대해 제일 먼저 좀 보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